안녕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 잠깐 1분만 얘기하고 여기 이제 수업을 들어갈 건데, 여러분들도 나를 모르고 뭐 아직 여러분들 긴가민가한 학생들이 많잖아. 근데 원래는 겨울방학 때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준비를 해줬어야 되는데 좀 시간이, 제가 아마 유튜브에 올린 게 3월 15일부터 올렸어.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수하는, 나는 기본 과정이 철두철미한다고 생각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저를 믿고 구독을 눌러줘서, 만약에 제 구독수가 어느 정도 제 생각한 만치 이상이 되면은 7월 셋째 주부터는 기본 과정을 거의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 그때그때 뭐 바로 이제 강의하는 식으로 조금 바꿀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제 수업을 믿고 따라오고 싶다면은 한번 저 사람 수업에 대해서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 수업을 기본기 수업도 어떻게 나가는지를 판단했으면 좋겠어. 오늘 한번 평면 잡힌 4번 수업도 시작하자. 또 여러분들이 이제 중선정리라는 게 나오는데, 선생님 저 중선정리는 솔직히 막 저거 몰라도 좌표 이용하면 2차 함수 이용해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도형의 방정식에서 중선정리가 나왔겠니? 그래, 도형의 성질에서 저 부분을 가지고 2차 함수가 아니라 저 부분을 가지고 풀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개념은 조금 더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 물론 여러분들 지금 뭐 거의 다 여기 부분은 배운 학생들이라 충분히 할 거야. AB제곱. 그래, AB제곱 더하기 여러분들이 AC제곱, 저거 값은 2배값 가로 열고 AD제곱에다가, 그래, 이 가운데 있는 중선에다가 BD제곱 또는 BD제곱이나 또는 CD제곱 또는 저거는 BC제곱의 몇 분의 몇이니? 4분의 1. 근데 편의상 여러분들 그냥 BD제곱이란 값으로 여기다 써주고, 대신 이 값이 여러분들이 CD제곱으로 바뀌던, 또는 BD의 값은 2분의 1 BC가 되니까 4분의 1 BD제곱으로 바뀌던, 그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저기 눈에서 보시셔야 돼. 그래, 이거는 여러분들 알고 있어. 그럼 이런 부분을 대체 도형에서 어떻게 씁니까? 가장 여러분들이 평면좌표 1탄 할 때 제가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학생들은 이거 보는데 상당히 어려운데 분명히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저는 지금 집어 넣는 거거든. 그러면 평면좌표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거기에서 어떤 점에서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의 값이,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의 값이 최소가 되는 점은, 그때 AB제곱 더하기 AD제곱의 값이 최소가 되는 점, 막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 좀 말을 바꾸자. CA제곱 더하기 CB제곱이 그러니까 여기서 참 쏘리, 여기 BC가 되겠지? BA제곱 더하기 CA제곱이 최소가 되는 점, BC는 고정이 돼 있어. 그럴 때 제곱의 값이 최소가 되는 A값은 어디라겠니? 분명히 강조를 했어. B와 C의 무슨 점? 아무 조건이 없을 때는 중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거꾸로 보는 게, 이 AB제곱과 AC제곱을 이 중선정리를 적용할 때 D라는 점은, 이 D라는 점이 BD의 중점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해.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이야.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원의 방정식이나 직선의 방정식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써먹어요. 써먹으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중요하니까 제가 또 강조를 하는 거야. 저거 그냥 공식만 외우면 되지 않냐? 아니야. 도형에서 BA제곱 더하기 BA제곱 더하기 CA제곱이 BC는 고정점이야. 그럴 때 그 A라는 값이 지 맘대로, 여기는 여러분들 삼각형이라 고정이 돼 있지만 BC가 고정이 돼 있고 A가 지 맘대로 움직일 때 제곱의 합의 최소가 되는 그 A 값은 BC의 무슨 점이다? 중점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 그럼 가령 여러분들이 중선정리를 이용하는 문제, 여러분들 계산이 아니라 중선정리를 이용하는 문제가 어떤 것들이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A점이 있어. A점이 몇 콤마 몇이래. 여기 한 1콤마2라고 놓자. 그리고 ABC라는 삼각형이 있는데 BC의 중점에 D가 놓여 있대. 근데 D가 뭐라고 놓여 있냐면 외심이래, 외심. 그러면 저 중학교 때 외심의 성질 많이 배웠는데요? 맞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써먹을 수도 있어. 여기는 여러분들이 ABC라는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 삼각형에서 BC의 중점이 뭐다? T다, T.
그런데 BC의 중점을 제가 막 임의대로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으로 아무거나 잡았어. 그랬을 때 뭐라고 주어졌냐면 직각삼각형은 말도 안 줘. BC의 중점이 D인데 D가 바로 외심이라는 말을 써. 그러면 이 삼각형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도형의 성질을 알아야 된다겠어.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고 외심은 빗변에 어디에 존재한다 그러겠니? 중점에 존재한다 그러겠어. 그러면 BC의 좌표를 구해야 되잖아요. 구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얘기야. 뭐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은 여기서 똑같이 적용시키면 AD제곱 더하기 BD제곱이지만 BD의 길이와 AD의 길이가 같아 안 같아?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은 이 가로 열고 AD제곱 더하기 BD제곱인데 AD, BD의 길이가 같으니까요. BD를 AD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은 AD제곱의 몇 배? 중선정리에다 집어넣으니까 4배 값이요. 그래 잘했어. 조금 더 도형의 성질에서 여러분들 중선정리를 써먹는 거지 저 공식을 획일화시킨 내용이 아니다라는 얘기야. 그럼 또 다른 문제. 물론 여러분들 지금은 그냥 도형이니까 좌표가 있는 문제대로 잘 안 쓰고 그냥 도형의 성질들만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삼각형 ABC가 있대. 근데 이놈의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래. 정삼각형인데 한 변의 길을 그냥 싱싱풀이 땅콩을 A로 줘버렸어. 그러면 A로 줘버릴 때 뭐라고 하냐면 BC 위에, 편 BC 위에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야. P라는 점이 있어. 그런데 뭐라는 문제를 내냐면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또는 최소가 되는 여러분들이 위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를 내버려. 그럼 여러분들이 저 똑똑한데요? 한 변의 길이가 A니까요. 정삼각형 높이는 2분의 루트 3A예요. 그래서 이거 빵빵 넣고 이거 A, 0 넣고 이거 2분의 루트 3A, 얼마? 2분의 A, 2분의 루트 3A로 놓고요. P를 X, 0으로 놓고 두 점 사이의 거리 제곱 더하기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서 2차 함수로 뭐 X 값은 뭐 0부터 A까지 2차 함수로 풀면 돼요. 벌써 제가 여러분들 말해도 시간이 길어 안 길어? 길단 말이야. 꼭 여러분들이 중선정리에 써먹는 이유가 왜 써먹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얘기를 주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방금 배웠어. P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 P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AP제곱 더하기 BP제곱? 저거 중선정리에서 배웠지. 제가 강조하는 게 왜 그러면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P에서 AB의 중점을 내가 D라고 한다면 PAD 제곱에다가 한쪽 편의 제곱으로 즉 AD의 제곱을 더한 거에 몇 배 값이라겠니? 2배 값이라겠어. 조금 더 속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거는 이 가로 열고 뭐였니? 선생님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은요 PD 제곱 더하기 얼마? AD 제곱의 2배 값과 같잖아요. 맞아요. 그래 잘했어.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게 발생이 될까? 조심할 게 AD의 제곱의 값은 결정이 돼 있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정이 되어 있는 왜? 위에서 길이잖아. 이미 AD의 길이는 2분의 A로 주어져 있잖아. 그럼 2분의 A로 주어져 있는데 PD의 최소값을 그럼 구하면 되겠네요? PD? 어떻게 구해요? 여기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D가 무슨 점이야? D는 고정점이야. P는 지가 움직이는 점이야. 여러분들이 직선의 방정식을 배웠던 또는 여러분 평면좌표도 배웠지만 한 점에서 한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것은 그 점에서 직선에 무슨 선을 내릴 때니? 수선을 내릴 때야. 땡큐. 그러면 D가 고정이 돼 있고 BC라는 직선 위에 막 P가 움직이네요. 그러면 이 식의 값이 최소가 되는 P라는 위치 D에서 AB에 무슨 선을 내릴 때니? 그렇지. 수선을 내릴 때가 D라는 점에서 가장 뭐한 점이 되니? 가까운 점이 되거든. 주의. 아직까지도 이걸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학생이 있어. 어느 게 고정점이고 어느 게 움직이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라는 얘기야. D는 무슨 점? 고정점. P는 무슨 점? 움직이는 점. 그럼 D라는 곳에서 BC에 가장 가까운 선분의 길이가 되는 점의 위치를 찾으라는 게 이게 최소가 되는 뭐의 위치가 되니? P의 위치가 되거든. 그러면 벌써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차함수처럼 막 좌표 잡고 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그 계산이 굉장히 길단 말이야. 여러분들 계산하기 싫어하잖아. 도형은 눈으로 그
그림을 뭐하니? 보는 관점이라고 했어. 계속 처음부터 강조했던 부분이야. 선생님, 그럼 P라고 하는 건요, D에서 내린 수선인데요. 선생님, A에서 BC에 내린 수선도 이것도 여러분들 평행이 되네. 왜? 수직이니까. 그럼 선생님, P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내린 수선에 대해서 뭐가 되는 점이니? 가운데 점이 되네요. 그럼 선생님, BP 대 PC는 몇 대 몇이고요? 1대 3이고요. P에서 D까지의 길이는 2분의 루트 3A의 몇 분의 몇이니? 절반이 되겠네요. 하면은 이 시계값을 여러분들 금방 구해낼 수가 있어, 없어? 구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중선 정리를 써 먹는데, 저기서 여러분들 가장 키포인트는 BT, 즉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D라는 점이 BC의 무슨 점이다? 중점이다. 왜? BC를 고정을 시켜놓고 문제를 내거든. 중점이니까 저거는 고정점이다 하는 내용을 꼭 머릿속에 먼저 체크해놓으시고, 이런 시계값들을 가지고 최대 최소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발생시키게 낼 때는 고정점을 가지고 방금 말했던 두 변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될 때 하는 내용의 식에서 이걸로 돌려쳤을 때, 여기도 똑같이 돌려쳤을 때 P라는 점에서 이 점 D는 고정점이니까 D의 고정점에서 바로 어디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지를 분명히 뭐 해주라는 얘기야? 구분을 해주라는 얘기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정말로. 그럼 선생님 여기 거 다 끝났잖아요. 그래, 끝났어. 그런데 여러분들 들은 학생들 있을 거야. 대신 중선 정리 또는 파푸스 정리를 일반화시킨 사람은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여러분들 뭐라 하냐면 스튜어트라거든. 그래서 스튜어트 정리라고 해. 제가 계속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기본 과정으로 증명을 다 해주고 싶은데, 저도 이게 시험 기간이 다가오니까 여러분들한테 하여튼 기말고사 때문에 엄청나게 여러분들한테 기본 과정서부터 많이 바뀔 거야. 자세하게 해줄 거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그 시간이 짧아서 여러분들 다 해줄 수가 없어. 그리고 너무 시간이 오래되면 여러분들이 그거 받아들이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첨부적인 내용은 저를 믿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중선 정리에 대해서 조금 더 스튜어트 정리라는 게 있어. 이거는 여러분들 부록이야. 그냥 중선 정리 가지고 한 게 맞는데, 스튜어트 정리? 아이고, 이거? 지금도 저기 한 30살, 30살이나, 졸업한 친구들이 만나면은 스튜어트 정리를 지금도 기억을 해요. 선생님 죽을 때까지도 안 까먹을 것 같아요. 꼭 기억을 해도, 여러분들이 스튜어트 정리라고 하는 거는 약간 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자기가 A, B, C에서 P라는 점, 저긴 D라는 점이 G 막 중점으로 고정이 돼 있잖아. 여기는 D라는 점이 G가 임의의 점이야. 정말로. D는 무슨 점? 임의의 점이다. 어디 위에? BC 위에. BC 위에. 임의의 점일 때, 이때 여러분들의 길이관계식이 적용되는 것은 조금, 이건 여러분들 띄울게. 여기다가 해놓고 부록으로 자기가 어느 정도 성적이 된다면 부록으로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물론 여기 길을 A, M, N, B, C, P로 놓기도 하고, 또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 선분의 길이로 가지고 했는데, 그건 여러분들 편한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이 A 놓고 해도 관계없어. 즉 암기해.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시간이 짧아. 증명법은 여러분들이 코사인 법칙으로 증명한 방법, 수1을 배운 학생,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증명한 방법, 대신 좌표계 증명한 방법은 굉장히 여러분 계산이 복잡해. 그러니까 도형의 성질로 그냥 성질로만 알아두시라는 얘기야. BC에다가 여러분들이 BC, 즉 이거를 A라 한다면 A에 가로 열고 AD의 제곱, AD의 제곱 더하기 BD 곱하기 CD, 즉 BD 곱하기 CD 값은 이거는 무엇과 똑같으냐면 그 반대 위에 있는 변의 제곱에다가 그 반대편에 있는 여러분들이 변의 길을 곱한 값, 즉 AB 제곱에다가 얼마? CD를 곱한 값 더하기 다시 AC 제곱 곱하기 얼마? BD를 곱한 값과 뭐하다? 같은 꼴이다. 조금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를 할 수밖에 없어. 다시 한번 중선 정리 중요한 거. 그 중점의 위치가 어느 점인지, 위의 위력이 뭔지를 앞에서 얘기한 걸 꼭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고, 두 번째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온 스튜어트 정리도 부록으로 알아두면은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 어떤 문제냐? 여기와 같은 문제들. BC를 4대1로 내분한 점을 T래.
그런데 AB 제곱 더하기 4AC제곱이 K 가로 열고 AD제곱 더하기 4DC제곱의 값과 같을 때 앞에 있는 상수 K값이 얼마냐? 저거 선생님 4대 1이요? 그럼 4대 1이면요 5등분이니까요 막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 저기 5등분점을 다 찍어가지고 중선정리 계속 돌려치기 하면 되겠네요. 그래. 근데 몇 줄이 필요하냐면 1개, 2개, 3개 적어도 여러분들이 3개 줄의 중선정리를 이용해야만 이걸 계산이 가능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집어 넣으셔. 저 식에다가 여러분들이 4대1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잡았으니까 그걸 그림으로 해서 이 식에다가 집어넣고 동일 변수 없어질 거는 없어지는 꼴로 또는 뭐 DC는 여기 거 비교하면 BD를 DC의 길이의 몇 분의 몇이냐 또는 몇 배이냐 바꾸고 나서 이 변수의 식을 이쪽으로 뭐 해주는 거니? 바꿔주는 꼴이야. 그건 여러분들 직접 식을 보고 판단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갈 거야. 그래서 꼭 다시 한번 정리하자. 중선 정리 뭐다? 계산이 아니라 공식의 암기가 아니라 도형에서 써먹기 때문에 그 길이들을 몰라도 그 각각의 변의 길이를 몰라도 그거에 관계되는 이 식의 길이들만 알고 있으면 위에 거의 값을 구해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둘 것. 고생했어요 여러분. 안녕.